똑같은 복지 정책인데 누구한테는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구한테는 절망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한 복지 개혁이 어떻게 두 어머니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잖아요. 그냥 도와주는 복지가 맞냐? 아니면 일하는 조건으로 도와주는 복지가 맞냐? 이 오랜 논쟁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정말로 사람들을 일터로 내보내는 것만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체적인 사례, 바로 1990년대 노르웨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하면 굉장히 관대한 복지국가로 유명하죠.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전환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부모 여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인데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혜택은 무려 10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관대한 복지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한부모 여성들의 빈곤율이나 복지 의존도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지 하면서 개혁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당시 문제가 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1997년 상황인데요. 가로축이 일하는 시간, 세로축이 소득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주황색 선, 바로 가처분 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 떼고 뭐 떼고 내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 돈이죠. 근데 이 선을 한번 보세요. 거의 수평에 가깝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주 50시간을 일하든 25시간을 일하든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누가 굳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겠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8년에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됩니다. 기존 복지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도였죠. 개혁의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거였어요. 먼저 채찍. 이제 무조건 일해야 합니다. 최소 파트타임이라도요. 그리고 혜택은 최대 3년까지만 드립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하지만 동시에 당근도 줬어요.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당을 무려 19%나 올려줬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연구자들이 이 개혁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부모 여성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이 개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그룹은 이렇게 나뉩니다.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한부모가 된, 말하자면 신규 그룹, 그리고 개혁 이전부터 쭉 한부모였던 기존 그룹.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기존 그룹이에요.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고 경력도 부족해서 이미 노동시장에서 좀 불리한 입장이었거든요.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과연 똑같은 정책이 이 두 그룹에게는 어떻게 다르게 작용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그룹부터 보죠. 개혁 이후에 한부모가 된 분들 말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이 개혁이 딱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아주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연간 소득 늘었죠?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아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제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까지 전부 다 올랐습니다. 빈곤율도 조금이지만 줄었고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성공 사례처럼 보이죠? 특히 이 숫자를 보세요. 이분들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이 무려 2,447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35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혁 이전부터 한부모였던 기존 그룹의 사정은 정말이지 180도 달랐습니다. 방금 본 성공 스토리가 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기존 그룹 분들도 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득도 늘었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분들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844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만 원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아까 봤던 플러스 2,447유로와는 정말 극과 극의 결과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정책인데 왜 한 그룹은 소득이 늘고 다른 한 그룹은 오히려 더 가난해진 걸까요? 도대체 이 극적인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상반된 결과 뒤에는 인센티브 절벽이라고 불리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차트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오른쪽 2001년 차트를 한번 보시죠. 개혁 전과는 다르게 주당 한 20시간 일하는 지점에서 소득 그래프가 갑자기 훅 하고 뛰어오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절벽입니다. 이 절벽만 딱 뛰어넘으면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만 만약 이걸 넘지 못하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적은 돈을 손에 쥐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 그룹은 이 절벽을 뛰어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분들은 애초에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도 낮고 경력도 단절된 상태에서 갑자기 자, 이제 파트타임 이상 일하세요 하니까 당장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이분들이 얻게 된 일자리로는 삭감된 복지 혜택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은 더 힘들어졌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이 두 어머니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고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흔히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의 비슷한 개혁들은 성공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경과는 그와 정반대였다는 거죠. 즉, 어떤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를 보여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던 학자들이 남긴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영미권 국가에서 성공했던 복지 개혁의 교훈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일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결국 한 사회에 맞는 옷은 그 사회가 직접 찾아야 하는 거겠죠. 모든 문제에 통하는 만능 열쇠 같은 사회 정책은 없다는 것. 오늘 노르웨이의 두 어머니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